진화론은 과학일까요? 진화론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가짜는 아니죠. 진화론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가짜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진화론은 과학인가요? 라고 물으면은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되려면 가설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과학입니다. 근데 진화론은 한 번도 그것이 검증된 적이 없어요. 그 진화론은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진화 가설이고 또 달리 표현하면은 비과학적인 오히려 철학 체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찰스 다윈이 원래는 의학을 공부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했고요. 캠브리지 대학 신학부를 졸업을 했고 그 이후에 많은 탐구심을 가지고 남미의 여러 나라들, 브라질, 갈라파고스 이런 곳곳을 다니면서 종의 기원에 관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를 1859년에 내놓은 것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원래 제목은 좀 깁니다만은 그냥 우리말로 종의 기원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에서 결국엔 진화론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1859년에 이 책이 나왔고 6년 뒤인 1865년에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의 체코에서 유전의 법칙을 발견하고 유전의 법칙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가 그 수도원 뒷뜰에서 식물을 재배하면서 꽃들이 어떻게 교배할 때에 어떤 법칙에 따라서 유전되는 하는 것들을 세밀하게 검증해서 그걸 법칙으로 만들어. 이건 과학입니다. 당시 해가 지지 않는 세계의 중심이었던 영국에서 출간된 종의 기원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지만 변방이었던 체코 거기에서 나온 유전의 법칙은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50년 동안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때 유전의 법칙이 알려졌더라면 세상에 널리 알려졌더라면 진화론은 즉각 폐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떤 학자는 진화론은 과학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히려 진화론이라는 종교를 숭배하는 것과 같다. 무조건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문서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폴로기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 진화론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 병사들이 신병 훈련소에 오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전하는 내용이 진화론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논증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면은 병사들의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너무나 잘못된 교육으로 마치 진화론을 과학으로 검증이 끝난 과학으로 거기에 모든 걸 대입하면 다 그대로 확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는데 다른 수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이 그것이 허구라는 걸 밝혀주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과 복음을 심어 넣으니까 굉장히 잘 수용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진화론은 죽은 주제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현대 시민들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고 이거를 깨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기독교의 진리를 밝히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 진화론이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철학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상과 연결되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기독교의 진리와 정반대되는 공격에도 이 재료가 이것이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진화론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런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여기에 진화론이 허구인 10가지 이유를 정리해서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진화론은 비과학인 것이죠. 첫째는 최초의 생명체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진화론은 있는 생명이 진화 발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모델이지 그 생명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연이 발생했다. 이른바 자연 발생설이죠. 여러분 생명체가 자연이 발생한다는 것은 완전히 비과학입니다. 프랑스의 생물학자 파스테르가 이렇게 말했죠. 생명체는 만들어질 수 없다.
생명체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온다. 유명한 생물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생명은 저절로 발생했다. 옛날에 썩은 소고기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구더기가 발생한 걸 보고 구더기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리가 거기에 유충을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더기가 발생한 거죠.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설, 지금 현대 과학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화론은 진화는 설명하려고 그러지만은 그 생명체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빠진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되었으면은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명체가 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면은, 진화론에서 사람 이전 단계를 원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지금 막 진화되어 가는 중에 있는 사람 비슷한 원숭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고리들이 하나도 설명이 안 되고 하나도 발견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진 고리가 없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멸종된 동물에 대한 설명이 진화론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동물이 멸종이 될 수 없어요. 뭐냐면 멸종이 되었어도 그 아래 단계의 생명체가 살아있으면 진화가 되어서 그 동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생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열역학 제1의 법칙이 이어서 나온 열역학 제2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제1의 법칙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에너지가 변하는 데지만 총량은 같다. 열역학 제2의 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총량의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은 질서가 있고 가치가 있는 상태로부터 무질서하고 가치가 없는 혼돈 상태로 한 방향으로만 변할 수 있다. 유명한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엔트로피 법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진화론하고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역사를 진보라고 보는 관점을 무너뜨릴 것이며, 과학과 기술이 보다 질서 있는 세계를 만든다는 믿음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진화론은 혼돈의 세계가 폭발해서 질서 있는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명체가 점점 진화 발전해서 이런 온전한 지금과 같은 생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질서가 형성되고 완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진화론인데, 현대 과학이 발견한 엔트로피 법칙, 열역학 제2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다. 무질서도는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요, 집을 짓고 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단단해지고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부 구조가 이완되고 약해지죠. 30년, 40년이 지나면 헐고 다시 짓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진화론은 헌 집은 점점 탄탄한 새 집으로 되어간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현대 과학은 그렇지 않다. 완벽했던 집도 시간이 가면 점점 무질서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진다라는 것이 현대 과학이고 법칙인 것입니다. 진화론은 현대 발견되는 모든 과학의 법칙과 배치되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기 때문에 진화론은 비과학이다, 과학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이 왜 우리에게 관심이 대상이 되고, 왜 기독교가 영원한 진리인 말씀으로 이것을 새롭게 조명해야 되는가, 또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많은 잘못된 길로 인류를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화론과 또 포이에르 바하라는 사람의 유물론을 합해서 유물 변증법이라는 걸 칼 막스가 만들었고요.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 영국의 경제학, 그리고 헤겔의 변증법을 합해서 역사 발전의 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 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칼 막스가 새로운 역사 발전의 원칙을 제시했죠. 이것을 가지고 세계가 지난 70년 동안 몸살을 앓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일이 이 진화론이
포함된 사상에서 기인되었다. 그래서 진화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이것이 포함된 다른 사상까지도 우리가 감별해내는데 유익하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은 이 진화론이 얼마나 비과학인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bombe이 가디언지 1916년 3월 25일자에 실렸던 다윈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것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미숙한 개념들을 알고 있었던 젊은이였어. 나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시도해보고 언제나 모든 문제를 찾아 헤매었다오. 그런데 나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그 개념들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갔어.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종교를 만들어 버렸다오. 이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소. 당신이 고향에서 성경을 읽은 것을 내가 아는데 내일 오후에 이웃들을 모아 놓을 테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소? 호프 여사가 물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하시는지요? 다윈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어서 낮은 목소리로 덧붙여 말하기를 그리고 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주제가 아니겠소. 여기에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창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찬송가를 들려달라고 했던 내용도 요 뒤에 나옵니다. 다윈은 자기의 진화론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자기도 미숙한 개념들을 정리했을 뿐이고 이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로 만들었다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분이 했다는 이 원문은 보지 못했지만 인도의 bombe이 가디언지에 실린 내용을 인용한 책에서 이렇게 발견해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욥에게도 내가 세상을 지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물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